안녕하세요.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다들 건강은 괜찮으신지 걱정이네요. 전 다행스럽게 크고 작은 질병 없이 무사히 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며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몸도 마음도 이렇게 강해졌네요. 이혼을 하기 전 가장 겁이 났던 혼자인 삶이 이젠 축복처럼 느껴질 만큼 새롭게 주어진 인생을 자유롭게 즐기며 살고 있어요. 이혼. 이 단어만 들어도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화가 치솟는데요. 몇 년이 지나도 화가 나는 제 이혼 스토리 함께 해보실래요? 저희 부모님은 오빠와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어요. 두 분이 따로 살기 시작하며 저는 엄마와 오빠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이혼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고 엄마의 말론 성격 차이가 심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전해 들었어요. 어릴 땐 가끔씩 아빠를 보곤 했는데 제 기억으론 나쁜 분은 아니었던 기억이 있네요. 혼자가 된 엄마는 금전적으로 힘들었고 그야말로 갖은 고생을 하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다 운이 좋게 학교 앞 분식점을 인수하게 되었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때껏 분식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엄마의 자식 같은 분식점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엄마는 먹고 살만해진 뒤에도 계속해서 분식점을 운영하셨고 저도 굳이 말리진 않는 입장이었어요. 엄마의 심정을 100번 이해하니까요. 그렇게 엄마의 피와 땀으로 잘 자라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도 시모 혼자 계셨는데 시모의 말론 사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혼이든 사별이든 시모 역시 엄마처럼 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더 마음이 쓰여 시모에게 잘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집을 오가며 지내다 보니 시모의 소비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가진 집에서 가진 돈으로 과소비를 하는 것이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렇게 부유한 집안도 아닌데 사치를 부리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다 과시욕까지 충만한 시모는 명품 욕심이 대단했어요. 얼마나 명품을 좋아하냐면 신혼 때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날은 시모에게서 계속해서 사진이 오더라고요. 일을 하느라 바로 확인은 못하고 조금 지나 확인하니 그때까지도 사진을 보내고 있더군요. 그 수많은 사진들은 명품 가방들이었고 의아하더라고요. 한두 장도 아니고 몇십 장의 사진을, 그것도 한 브랜드의 가방 사진을 보내놓으니 말이에요. 제가 사진을 확인하자마자 일이 없어진 카톡을 확인했는지 시모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아가, 많이 바쁘니? 사진은 봤지? 방금까지 회의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 가방 사진들이에요? 어머님 가방 사시게요? 갖고 싶어서 찾아보다 보니 예쁜 게 한두 개가 아니더구나. 그래서 넌 몇 번이 제일 예쁘더니? 나한테 뭐가 어울리겠어? 저는 5번째 사진이요. 그게 유행도 안 타고 무난한 게 여기저기 들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 그래? 나도 그게 제일 예뻤는데. 그런데 넌 시간 언제 되니? 저요? 저는 왜요? 왜긴 왜야. 가방 사러 같이 가야지. 계산해줘야 하니까. 시모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방 계산을 저에게 미루더라고요. 사준다고 한 적도 없고 가방 이야기는 이날 처음으로 나눈 것인데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은연중에 내가 가방을 사드린다고 한 적이 있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적은 없었고 가방을 사드릴 생각도 없었기에 잘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계산이요? 어머님, 저는 이렇게 큰 돈 없어요. 제가 다음에 남편이랑 상의해서 여유가 될 때 사드릴게요. 최대한 좋게 잘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이미 기분이 상한 듯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다음이 어딨어, 다음이. 물건은 가지고 싶을 때 사야 제일 좋은 거 모르니?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시어머니한테 돈을 아끼니?
그것도 새색시가 말이야. 에이, 그까짓 거라고 하기엔 금액이 너무 크죠. 그리고 저 새색시라서 돈이 없는 거예요. 결혼하느라 남편이랑 저랑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끌어다 쓴 거 잘 아시잖아요. 다음에 저희 여유 생기면 좋은 가방 하나 사드릴 테니 이번엔 좀 봐주세요. 너 진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알겠어. 이만 끊으마. 시모의 잔뜩 뿔이난 목소리가 걸리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없는 건 없는 거고 없는 돈까지 만들어 명품 가방이나 사드릴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것이 시집살이의 서막과도 같은 사건이었어요. 시모는 그날 이후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시집살이 폭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제가 아랑곳하지 않자 온갖 말로 사람의 인내심을 건드려대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어머님 나만 보면 괜한 트집을 계속 잡으셔서 나 너무 힘들어. 어? 우리 엄마가? 원래 당신이랑 사이 좋지 않았어? 그랬는데 저번에 어머님이 명품 가방 사달라고 하는 거 안 된다고 했거든.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섭섭하셨던 것 같아. 뭐? 가방? 설마 그런 이유로 당신을 괴롭힐 리가 있어? 잘 생각해봐. 다른 이유가 있겠지. 다른 이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가방뿐이야. 내가 보기엔 가방 사줄 때까지 이렇게 괴롭힐 것 같은데 어떻게 해? 그냥 참고 당하자니 스트레스 쌓이고 그렇다고 사주기에도 부담스럽고. 사주긴 뭘 사줘. 그냥 내버려둬. 언젠가는 풀리겠지 뭐. 풀리기 전까지 나보고 계속 이렇게 시달리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당신이 잘 좀 말해줘. 우리 그런 큰 돈은 마련하기 부담스럽다고 말이야. 남편은 이 말에 하는 수 없다는 듯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시모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은 듯 했어요. 시모는 여전히 저를 괴롭히기 바빴으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간 날이었는데 남편이 잠시 마트에 간 사이 또 저를 살살 긁어대기 시작했죠. 넌 기본적인 것도 안 배우고 시집 왔니? 그렇게 해서 오늘 안에 밥은 먹을 수 있는 거니? 나름 순조롭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저딴 소리나 하니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이젠 화가 나지도 않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는 하던 일에 집중을 하며 건성으로 대답했죠. 네, 오늘 안에 밥상 차릴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나저나 너 나한테 잘해야 하겠더라. 오늘 이혼한 친구 만났거든. 그 친구 말이 딸이 자기처럼 이혼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라고 하더라. 괜히 자기 팔자 닮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이야. 웬만하면 그냥 흘려넘기려고 했는데 저딴 말까지 하니 그냥 흘려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 말을 하려는 의도가 너무나도 뻔히 보였으니까요. 어머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친구 딸이 이혼한다는 거랑 제가 어머님한테 잘해야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고요. 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정신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삥삥 돌리지 말고 똑바로 빨리 말해주세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말하는 건데. 그렇잖아. 너도 네 엄마처럼 우리 아들한테 이혼 안 당하려면 나한테 잘해야지 않겠니? 우리 아들 효자라서 내 말 한마디면 너랑 이혼한다고 할 텐데. 네가 나한테 밉보여서 좋을 게 하나 없다 이거야. 네가 혹시나 나한테 잘못해서 이혼이라도 당해봐라. 네 엄마 가슴에 대 못 박는 거라고. 제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모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곤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았죠. 그렇게 강하게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시모는 끝까지 그 입을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네 엄마 정말 성격 차이로 이혼한 거 맞아? 요즘이야 살다가 조금만 안 맞으면 쉽게 이혼한다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 오죽했으면
둘 중에 하나 상치르지 않는 이상 이혼은 없다는 말이 다 있겠어? 혹시 네 엄마 바람 피운 거 아니지? 뭐라고요?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화내는 거 보니까 맞는구나. 틀림없네, 틀림없어. 딸은 엄마 닮는다는데 그러다 너도 바람 피워서 이혼당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 보고 조심하라고 해야겠네.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괴롭히는 건 상관없지만 엄마에 대해 저딴 모욕적인 말을 한다니 그 자리에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당장 다 취소하세요. 저희 엄마 그딴 짓 한 적도 없고 어머님이 그딴 식으로 마음대로 모욕해도 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고 넘어갈 테니까 지금 바로 사과해 주세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니? 아니면 아닌 거고 혹시 또 모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난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시모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고 있던 음식들을 그대로 싱크대에 다 버렸어요. 남은 재료들은 물론이고요. 그리곤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내팽개 쳐버렸죠. 그러자 시모가 개거품을 물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너 지금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니? 기껏 다 한 음식을 왜 버리는 거야? 그리고 앞치마 던지는 짓은 또 뭐 하는 짓인 거니? 보면 몰라요? 제가 한 음식 어머님 입으로 들어가는 꼴 보기 싫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꼴은 절대 못 봐요. 하물며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한테 내 손으로 만든 음식 들어가는 꼴도 못 보고요. 그러니까 직접 다 해드시고 저한테 사과하기 전까진 저 볼 생각 하지도 마세요. 시모는 저를 붙잡고 못다한 화를 내려는 듯 했지만 전 시모의 손을 있는 힘껏 뿌리쳐버리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잔뜩 화가 나 시댁을 벗어나는데 당을 다 본 남편이 걸어오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어디 가는데? 아, 어머님이랑 싸워서 지금 집에 가는 길이야. 뭐? 우리 엄마랑? 왜? 뭐 때문에 싸운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고 그냥 가면 어떡해. 얼굴 보고 풀 생각을 해야지. 엄마가 무슨 말을 했나 본데 그 말이 뭐든 아기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닐 거야. 어? 풀긴 뭘 풀어. 그리고 아기가 없다고? 어머님이 뭐라고 한 줄이나 알고 그런 말을 해? 나한테 우리 엄마 바람나서 이혼한 거 아니냐. 딸은 엄마 닮는다는데 당신한테 조심하라고 해야겠단 말이 아기가 없는 말이야? 뭐?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아, 그리고 자기한테 잘 보이라고도 하더라. 당신이 워낙 효자라 어머님 말 한마디면 나랑 이혼할 거라고. 우리 엄마도 이혼했는데 나까지 이혼당하면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거라고. 지금 당신 저 집에 들어가면 어머님 나랑 이혼하라고 할 건데 당신 나랑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냐고. 보고 들은 모든 걸 남편에게 알려주며 모함을 질렀어요. 어떻게 해서든 저를 설득하려던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닫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저와 함께 집으로 바로 돌아왔고 그 후로 시모에게서 오는 연락과 만남을 다 피했습니다.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리는 건 물론이고 시모가 집으로 찾아오면 바로 집을 나가 새벽에 들어오길 반복했죠. 남편과 큰 싸움을 하게 되었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쉬고 있는데 남편이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여보, 많이 피곤해? 그냥 좀. 왜? 뭐 할 거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엄마 온다고 그러네? 어머님이? 지금? 당신한테 오늘은 사과하려고 하나 봐. 엄마 올 때까지 당신 좀 잡아두고 있으라고 하던데 할 말 있다고. 그래? 아, 알겠어. 이때껏 사과 연락은커녕 문자로 온갖 독설만 하던 시모인데 갑자기 사과를 하겠다는 상황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집으로 오자마자 욕설을 해대기 시작했죠. 내 인연, 너 잘 만났다. 네가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날 그렇게 무시해? 그리고 뭐? 나한테 사과를 하라고? 너 제정신 아니지? 내가 시어머니인데 왜 너한테 사과까지 해야 해? 너야말로 나한테 사과해. 이딴 식으로 나 무시한 거 사과하라고. 내가 왜요? 사과한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딴 말이나 하려고 기다리라 한 거였어요? 그래. 내가 진짜 너한테 사과라도 할 줄 알았니? 난 너한테 절대 그딴 거 안 해. 그러니까 네가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모두 다 없던 일로 쳐주마. 내가 지금 큰 마음 먹은 거니까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시모는 바닥을 가리키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대기 시작했고 곁에 서 있던 남편은 말리기는커녕 시모의 말에 동조하고 나섰어요. 그래 여보, 엄마가 저렇게 나올 때 당신도 못 이기는 척 빌어. 사실 이런 싸움 길어져봤자 당신만 힘들어. 잘 알잖아. 그러니까 괜한 고생 그만하고 이제 화해 좀 하자. 중간에서 나도 힘들다고. 남편은 마치 저를 위해 사과를 권하는 듯 잘 포장해서 말했지만 제가 듣기엔 그저 개소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걸 남편이라 믿고 살고 있는 자신이 한심한 순간이었죠.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봤자 나만큼 힘들어? 그리고 난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사과 안 해. 잘못한 사람은 당신 엄마인데 내가 왜? 당신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오늘에서야 더 확실해졌어. 난 앞으로 당신 엄마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난 나갈 테니까 당신 엄마 빨리 내보내. 알겠어? 그렇게 바로 집을 빠져나왔고 그날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모는 집으로 돌아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평소 자고 있던 남편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당신 진짜 적당히 좀 해라. 언제까지 이럴 건데? 언제까지 우리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처음에는 어머님한테 사과만 받으면 그냥 없던 일로 치고 살려고 했어. 그런데 당신도 봤잖아.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난 더는 그런 취급, 그런 말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당신 진짜 너무한다. 우리 엄마가 아무리 말이 심했다고 해도 어떻게 안 보고 산다는 말을 해? 그래도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잖아. 그냥 나이 든 어른이 말실수 좀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줄 순 없어? 남편은 실수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것인지 감히 실수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얼마나 나는지 언성이 절로 높아지더라고요. 말실수? 그게 어떻게 말실수야? 어머님은 절대 실수 같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엄마랑 나를 그따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들으면 그냥 실수라 생각하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조심할 건 조심해야지. 이건 정말 아닌 거라고. 그래서 끝내 안 보고 살겠다고 우리 엄마를?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어머님 안 보고 싶어. 그만큼 나도 앙금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어머님도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서로 만나봤자 싸우기만 하고 상처만 주는데 굳이 왜 얼굴 보고 살아야 해? 마음대로 해라. 나도 모르겠다 진짜. 당신은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세? 그렇게 마음대로 다 하고 살 거면 나랑 결혼은 왜 했어? 그냥 자유롭게 혼자 살지. 나도 내가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었단 이유로 이런 대접, 이런 말까지 들을 줄 알았다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겠지. 뭐? 당신 진짜 끝까지 이딴 식으로 삐딱하게 나올 거야? 먼저 삐딱하게 나온 사람이 누군데? 잘못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이 다 했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래? 나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마음이 편한 줄 알아? 나도 불편해. 나도 싫다고. 결국 남편과 저는 크게 싸우게 되었고 사이도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시모와 보지 않고 살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욕까지 하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더는 연을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남편의 부모님이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에게 섭섭함만 쌓여가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엄마가 쓰러졌는데 급하게 치료와 수술에 들어가야 하니 병원으로 와달라고요. 가게에서 떡볶이를 만들던 엄마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고 하필 불 앞이었던 터라 화상을 심하게 입게 된 것이었어요. 불행 중 다행스러운 건 분식점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지나가던 분이 사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해주셨고 불도 나지 않았던 점이었어요. 연락을 받은 즉시 병원으로 갔고 엄마는 급한 치료를 마치고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고 의식이 돌아온 엄마를 마주하는데 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져 내렸네요. 아이고, 엄마 괜찮아. 아까운 눈물 그만 흘려. 엄마, 괜찮은 거 맞아? 어디 아프거나 불편한 데 있어?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엄마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다고. 엄마는 절대 우리 딸 두고 어디 안 가니까 그만 울어. 그 와중에 제 걱정뿐인 엄마를 보며 더욱 시모와 거리를 두겠다고 다짐했어요. 엄마는 빠르게 호전되어 갔고 피부 수술 및 치료도 무사히 끝내고 통원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퇴원을 하는 날 제가 병원비를 다 낸 거란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돌려주려고 안간힘 쓰는 걸 보니 다 나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건강하게 말이에요. 퇴원 다음 날 그간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던 터라 모처럼 연차를 쓰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마침 배달 음식을 시켰던 터라 확인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더니 시모가 서 있더라고요. 시모는 화가 많이 나 보였는데 문을 열자마자 저를 밀치고 집으로 들이닥치더군요. 그리곤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너무나도 황당해서 시모에게 화를 냈고 시모는 저보다 더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몰라서 물어? 나한테는 돈 없다고 명품 가방도 안 사주더니 네 엄마 병원비는 다 내줬다면서? 내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들 따라 보냈더니 아주 설마가 사람 제대로 잡는구나. 엄마가 퇴원하는 날 저와 사이도 좋지 않은 남편놈이 웬일로 연차까지 쓰고 따라 나서더니 그게 병원비를 누가 내나 감시하려고 병원까지 따라온 것이었더라고요. 황당했어요. 맞은 것도 맞은 거지만 제가 번 제 돈으로 엄마 병원비를 해줬다고 저리도 난리를 피워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맞아야 할 이유가 된다고요? 어머님,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병원비 내 돈으로 내가 내겠다는데 어머님이 뭔데 날 때려요. 그 돈에 내 아들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너 만약에 내 아들 돈으로 네 엄마 병원비 해준 거면 뺨 한 대로 안 끝날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시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우기기 시작했고 또 시작이다 싶었네요.